제가 한 5년 전에 숙식 노가다를 경험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한 몇 년간 경험을 했는데 그렇게 오래 경험했던 건 아니고 한 3년 정도?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조금 알아요. 일을 좀 해봐가지고 특히 배관 일을 했었는데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앞으로 살아가다가 이제 배달 일 자체가 이제 뭐 없거나 배달이 망한다거나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뭐 한순간에 전부 다 달려들어가지고 회사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콜을 못 받는 상황이 오랜 시간 지속되면은 이제 다 망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최대한 쉽게 진입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일단 숙식 노가다를 진입하려면 가장 먼저 건설업 안전교육 이수증이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그러니까 이게 만든 지 한 1년이 넘어야 어느 정도 현장에서 좀 대접을 해주거든요. 가장 먼저 이걸 만드셔야 됩니다. 일단은 이게 이 일을 접근하기 위해서 일반 아무런 연고가 없으신 진짜 초보들이 접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네이버 밴드가 가장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보통은 벼룩시장이나 이런 거 보면은 뭐 이렇게 그림도 안 나와 있고 사진도 없고 그러니까 좀 불안하잖아요. 그냥 가서 일을 선뜻 해보기가 불안하기 때문에 네이버 밴드 같은데 이렇게 로그인 하셔가지고 여기서 배관이라고 쳐보세요. 검색을 배관이라고 치면 이렇게 쫙 그 중에서 이제 아무거나 골라가지고 할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멤버 수가 많은 밴드가 좀 인지도가 있겠죠. 제가 가입돼 있는 데는 아마 여기 같은데 5만 명 정도 되는 밴드 같은데 이렇게 들어가면 구인 글들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용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용어를 좀 풀이를 좀 해드릴게요. 지금 평택 같은 경우에는 평택의 고덕에 보면 반도체를 만드는 시설이 있어요. 공장이 1동부터 짓기 시작해서 지금 세 번째로 짓는 현장이거든요. 제가 처음에 일했을 당시에 앞으로 향후 20년 동안 뭐 몇 개 동을 짓는다라고 그때 얘기를 들었어요. 보통 그 한 동을 만드는데 한 2, 3년 정도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여러 업체들이 있는데 제가 해본 그런 분야는 배관 일이에요. 사실 뭐 배관이 아닌 다른 뭐 인테리어나 뭐 이런 거는 저도 잘 모르는 분야고 천막이 이런 것도 모르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 부분 모르는 부분은 얘기 안 하고 아는 부분만 얘기를 할게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부분들이 여기 이렇게 조출, 주간, 연장 이렇게 나오잖아요. 조출은 뭐냐면 보통 아침 7시까지 TBM을 맞춰서 가야 되거든요. TBM이 이제 아침 조회인데 아침 조회 시간이 보통 7시 시작이에요. 대체로. 근데 그 아침 조회를 7시에 하는 게 아니고 5시에 하는 게 조출이에요. 조출에 연장을 해도 2공수고 주간에 야간까지 하면 연장 야간까지 하면 2공수가 나와요. 평상시보다 한 4시간 더 일을 하는데 주간 야간 일을 해서 2공수를 받는 것보다 조출에 연장을 해가지고 2공수를 받는 게 약간 시간상으로 좀 이득이 있어요. 무슨 이득이냐면 저녁을 안 먹고 퇴근을 하기 때문에 저녁을 먹는 시간을 조금 일찍 끝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기본 출근 시간에 출근을 하면은 워낙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출근을 하기 때문에 좀 차가 밀리는 경향도 있고 그리고 이제 걸어 들어갈 때 막 사람들도 많고 또 식당에도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뭔가 좀 기다려야 되는 시간들도 생기고 그래가지고 조금 더 일찍 나가야 돼요. 근데 만약에 조출을 하게 된다 그러면 새벽 5시까지 아침 조회를 시작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시간대에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차도 안 밀리고 그러니까 빠르게 출근을 할 수가 있어요. 원래 평상시에 출근하는 시간이 밥 먹고 들어가는 데까지 한 1시간 반 정도 걸린다 그러면 조출을 하게 되면은 한 40분만 해도 밥을 먹고 들어갈 수가 있을 정도로 그때는 한산하기 때문에 조출의 연장을 해가지고 이공수를 받는 게 이득이에요. 단가는 보통 평균 14개고 식사 3끼 이거 여기는 이제 출퇴근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만약에 출퇴근만 가능한 데 가서 일을 하려면 그쪽에다 숙소를 구해야 되는데 이렇게 숙소를 제공 안 해주는 데는 대체로 이유가 다 있어요. 뭐냐면 이 일이 편하다든지 뭔가 이제 그런 이유들이 다 있어요. 지금 조공 단가가 그냥 평균 14만 원이라 그러더라고요. 14만 원을 안 주고 그걸 좀 더 깎아가지고 주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데는 될 수 있으면 안 가는 게 좋아. 보통 숙소 제공은 뭐 원룸을 빌려주는데 원룸이 이제 방 하나짜리잖아요. 그럼 방 하나는 보통 2명이서 한 공간에서 생활을 합니다. 만약에 이런 데를 조공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가까운 지인분이랑 둘이 같이 움직이는 게 좋아요. 둘이 같이. 나 혼자서 딱 가게 되면은 모르는 사람하고 같은 방에서 생활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도 있긴 한데 뭐 그것도 그렇게 뭐 안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서로 맘 맞춰서 하다 보면은 사람들 대부분 다 좋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야 뭐 이제 운이 좀 따라야 되는 부분이긴 하니까 이런 일을 같이 해볼 의향이 있는 사람들,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랑 같이 움직이면은 그게 더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뭐 화재 감시자 이런 거는 보통 여성분들이 하시고, 그러니까 용접을 할 때 화재가 나는 그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감시를 하시는 분들인데, 하루 종일 서서 일을 해야 되는 게 조금 힘들긴 해도 그래도 그 현장에서 작업자분들에 비해서는 일이 좀 편한 편이죠. 케미컬 배관, 이거는 이제 화학 배관이에요. 케미컬 배관, 보통 케미컬 배관은 투명 플라스틱으로 돼가지고 이 케미컬 배관이 그래도 그렇게 좀 어렵지는 않아요. 일반 배관에 비해서 무거운 것도 들을 일도 별로 없고, 조공인데 단가가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단가가 좋지? 1공수가 16만 원이야? 0.5 1비, 공기는 1년. 출퇴근 가능자만 이런 것도 좀 연락을 해서 해볼 만해요. 전기는 저는 몰라요. 전기 업체는 제가 아는 것은 그냥 무조건 배관 일만 알고, 조공 14만 원, 출퇴근 시 15만 원을 준다는 거고, 대체로 이제 뭐타 지역에서 이쪽으로 일 가시는 분들은 하루 10,000원 더 받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숙소를 제공해 달라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숙소만 제공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사용하는 뭐 전기나 수도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제공이 되는 거기 때문에 내 돈이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생활비에 관리비 같은 게 내 돈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삼성 반도체 안에서도 삼성 물산 건물이 있고 삼성 엔지니어링 건물이 따로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차피 그 안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엔지니어링 쪽도 전화를 해보면 다 그쪽 평택이나 뭐 이렇게 뭐 화성, 뭐 기흥 이런 데가 대부분이고, 화재 감시자, 안전 감시자 1급이 이렇게 12만 원이면 요게 이제 야간까지 하게 되면 24만 원이 되는 거죠. 하루 일당이. 보통 주급은 거의 안 줘요. 거의 보통 월급제고, 4대 보험은 거의 대체로 띱니다. 물론 안 띄는 데도 있긴 한데 거의 대체로 4대 보험은 다 뗀다고 봐야 돼요. 월 500 가능 화재 감시자, SK 2000, 평택, 아산 풀 연장 조출도 합니다. 월급 급여는 10일 날 받는 게 최고 좋아요. 1일부터 말일까지 일한 거를 그 다음 달 10일 날 주는 거기 때문에, 이 급여일이 만약에 20일이 되면은 열흘을 더 묵었다가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급여 받는 데까지 한 50일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굉장히 지루해요. 월급이 언제 나오나.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평택의 고덕이다. 그러면 다 똑같은 데다. 다 그 현장이다. 그 뒤에 붙는 뭐 EUV니 뭐 엔지니어링이니 뭐 이런 것들은 그 각각의 이제 건물이 다른 거예요. 건물이. 제가 이 일 중에서 배관일을 추천하는 이유가, 왜 배관일을 추천을 하냐면은, 기본 단가가 일단 다른 편한 일, 아주 편한 일들보다는 단가가 조금 세요. 그리고 아주 힘든 일보다는 단가가 조금 약해. 그 대신에 배관일을 좀 배워가지고 준전공이나 준기공이나 아니면 나중에 이제 거기서 더 배워서 기공을 달고 나면은 그 기공 단가가 높은 편이에요. 이 FRP 배관은 섬유물질로 만들어진 배관이래요. 유리섬유. 아무래도 뭐 새로 된 거나 뭐 스텐으로 된 배관보다는 가볍겠네. 조출 연장 야간까지 하니까 이런 것도 한번 봐볼 만하고, 모든 그 현장직에는 그 양중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양중이 뭐냐면, 자재가 들어올 때 그 자재를 외부에서 지역에서 이제 트럭으로 오잖아요. 트럭에서 그 자재를 내려가지고 구루마 같은 데다가 실어가지고 4명이 한 조가 돼서 그 구루마를 끌고 현장에 뭐 자재 이런 거로 옮기는 그런 걸 양중이라고 해요. 근데 이 양중도 굉장히 편합니다. 이 반도체 현장에서는. 왜냐하면 4인 1조로 구루마 같은 거 대차라 그러죠. 그런 것만 끌고 다니면 되니까 굉장히 편한 편이에요. 거의 뭐 시간만 때우면 되는 거죠. 샵장이라는 게 이제 이것도 용어인데, 샵장이 방금 전에 말한 대로 그 업체, 내가 일하고 있는 업체가 자재를 모아놓고 그곳에서 출근 도장을 받는다든지, 뭐 퇴근할 때 모여서 이제 거기서 만나서 퇴근 사인을 하고 퇴근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업무를 보는 그 공간을 갖다가 이제 샵장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제작 샵장이 이제 제작하는 그러한 뭐 공장 같은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현장 안에 들어갈 때 본 배관에다가 엘보라고 꺾어지는 거를 갖다가 붙이거든요. 용접을 해서. 근데 그거를 현장에서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뭐 안전 요원들이 이렇게 뭐 감시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엘보 하나 정도는 붙여서 가거든요. 이리저리 꺾어지는 뭐 엘보 같은 경우에는 샵장에서 붙여서 가요. 그렇기 때문에 샵장에서 일을 하게 되면 뭐 안전 요원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일단 일을 좀 프리하게 할 수가 있죠. 프리하게. 근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샵장에서 일을 해본 경험이 있는 조공하고 현장에서만 일을 해본 조공하고는 스킬이 좀 달라요. 현장에서 일을 한 번이라도 해본 조공들이 일을 훨씬 잘해요. 왜냐하면 공구를 다뤄서 뭐 배관을 잘라가지고 뭐 엘보를 붙이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스킬들이 샵장에서는 배우기가 쉬워요. 타치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진짜 이것저것 해보고 싶다 그런 사람들은 이런 샵장에 가서 일을 해보는 게 아주 좋습니다. 무조건 되고 바로 현장에 딱 투입해서 일을 하게 되면 일반 조공들한테는 뭐 이렇게 그라인더라든지 이런 걸 안 시켜요. 왜냐하면 거기서 사고가 나면은 큰일이 나기 때문에 이 그라인더 작업 같은 건 거의 다 기공이 해요, 기술자들이. 그래서 현장에서만 일을 해본 조공들은 공구를 전혀 못 다루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조공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는 거는 공구를 못 다뤄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할 때만 이런 데 가가지고 일을 해보지 조금 이제 한 2, 3년 정도 경력이 되고 나면은 이 밴드에 들어와서 일자리를 찾지는 않게 되더라고요. 통신배관 14만 원 뭐 있네요. 이렇게 막 팀장 이름을 직접 달고 하는 데를 가시는 게 좋아요. 명령조 금지, 빨래만 대신 해달라고만 하지 마라. 좀 센스가 있으신 팀장님 같네. 단가는 숙식에 14만 출발하시. 솔직히 초보자든 경력자든 이게 조공이 하는 일은 이 반도체에서는 엄청 제한적이에요. 기공이 하는 일을 뺏어서 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할 수 있는 조공의 일이라는 것은 한 달이면 다 배워. 한 달도 안 걸려. 솔직히 후겁이라는 배관이 있어요. 이 후겁이 뭐냐면 조그마한 기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기계 안에 뭐 이렇게 얇은 여러 가닥의 배관, 그걸 후겁이라고 하는. 이 후겁도 어렵지 않고 힘들지 않은 그런 배관이에요. 그래서 단가가 일반적으로 일반 배관보다는 조금 싸요. 근데 이 후겁이 뭐가 있냐면 이제 이 후겁은 이제 거진 다 지어놓은 공장 안에 그런 데를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 방진복이라고 그래가지고 왜 눈, 코, 입만 놔두고 다 가리잖아요. 마스크 쓰고. 그렇게 일을 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방진복이 그걸 입으면 뭐 덥다 하는데 그 안에는 어차피 에어컨이 빵빵하게 틀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덥거나 그러진 않는데, 또 그것도 나름인 게 또 더운 방이 있어. 뜨거운 기계들이 뭐 모여 있는 방, 그런 데서 만약에 작업을 하게 되면 땀을 많이 흘리게 되더라고. 근데 그 대신에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사람들이 일을 안 하려고 하니까 그런 데는 그래도 단가가 좀 더 잘 쳐주는 데도 있어요. 아무튼 뭐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조출의 연장, 주간에 야간 이렇게 이래가지고 2공수씩 2공수씩 나오게 되면은 좀 현장에 일이 많은 현장 같은 경우에는 보통 40공수 후반대까지도 찍을 수 있고 열심히 하면요. 그리고 뭐 어떤 현장은 50공수도 나오는 현장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50공수가 나온다 그러면 단가가 14만 원이니까 곱하기 하면은 오히려 조공이 700만 원을 버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기공이 되면은 기공 단가는 제가 옛날에 일했을 때가 19만 원, 20만 원이었으니까 지금은 아마 그거보다 단가가 좀 더 올랐을 거예요. 기공을 달고 할 수가 있고, 뭐 기공 단가가 뭐 22만 원이다 그러면, 그러니까 한 공수가 22만 원이면은 20만 원만 잡아도 50공수면 1000만 원이네요. 아무튼 일반 이런 숙식 노가다 배관일 같은 경우에는 수입이 그래도 어느 정도 되니까 나중에 이제 기공을 바라보고 일하실 분들한테는 좋고, 또 젊은 분들이 하기에는 배달보다는 훨씬 더 안전하고, 물론 솔직히 좀 뭐 단가 얼마 맞춰주겠다 내려와라 이런 전화 받았을 때는 좀 많이 솔깃했는데, 사실 가족도 서울에 있고 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선뜻 결정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 정도 설명했으면 거진 다 설명한 것 같은데, 또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말씀하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